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라마타TV의 아마입니다. 라마타TV 아닌데? 예. 라마타 TV로 바뀌고. 라마님 오늘 컨디션이 또 안 좋은데 좀 갈 길이 먼데 지금 괜찮으실지. 그래도 구매 가이드는 해야죠. 아무리 아파도. 아, 열정. 정열 열정. 내 채널에 이 정도 열정을 써라. 보드게이머들을 위해서 또 저희 한번 둘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게임부터 가도록 할게요. 네. 두둘 안 열려. 두둘 대시입니다. 두둘 대시입니다. 네. 아직 출시는 정확하게 가격이랑 공개는 안 됐지만 팝콘에서 출시될 예정으로 3월에 나올 거라고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림 그리는 게임. 네, 그림 그리는 게임이고 보통의 그림 그리는 게임하고 조금 차별화가 있다면 이거 선착순. 좀 되게 빨리 그려야 되는 게임입니다. 할리갈리류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봉이 하나가 있고 주사위가 있잖아요. 먼저 그린 사람이 이 봉을 먼저 낚아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주사위를 겁나게 굴립니다. 이제까지 겁나게 굴려요. 네. 그래서 육면체 중에 단 하나 있는 이 손바닥 멈춤 그림이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웃긴 게 저게 안 나오면은 계속 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딱 나온 순간 이제 그만 스톱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림을 멈춰야 되고요. 그 중에 술래는 봉 집은 사람 거 먼저 보고 맞출 기회가 있고 만약 틀렸다 그러면 주사위를 가져간 사람 걸 맞출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사람 거 다 보고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네. 그렇게 3번까지 기회가 있고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긴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7개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카드를 뽑아서 술래는 번호를 보지 않고 그 보기를 보지 않고 번호만 외칩니다. 1번에서 7번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보기가 제법 되게 이거 어떻게 그리지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이거 판다 같은 건 되게 쉬운 건데 이거 눈뚱 땡땡 그리면 끝난 건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그렸다. 쓸데없는 실버폴. 이거 이러고는 먼저 못 집어요, 이거. 그냥 검은색 점 2개 찍고 집어야 돼, 이거는. 봤을 때. 뭐랄까, 되게 그리기 애매한 것들로 보기가 써져 있어가지고, 여기 한글판 버전도 있네. 두들 대시. 카드도 제법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마다 이제 보기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레이성?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또 아이들과 즐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아이들이 이걸 인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래가 3번을 말했는데 3번 이렇게 별표가 쳐있고 술래가 I라면 다른 번호를 말하라고 그거 말고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돼 있어서 가족들끼리 또 즐기게끔 또 편하게 좀 세팅을 해둔 점도 있어요. 잘 그렸다. 도계자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잘 그렸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외국 잘 그리네.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 해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잘 그리네. 이거 약간 잘 그린 것들만 뽑았네요. 그러게요. 회사에서. 굉장히 잘 그리네요. 예. 이거는 정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림들만 원래 나오는데, 이 게임 두들대시 이제 조만간 출시되면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고, 7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안에 역시 그 판이랑 그림판이랑 그 사인펜까지 다 동봉이 돼 있으니까요.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며칠 출시 예정인가요? 이게 3월 말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파티 게임 우승자랍니다. 파티 게임 오브 더 이어. 여기 있네. 2021년에 골든긱 베스트 파티 노미도 됐었네요. 다이스타워에서도 노미됐고 파티 게임으로 인정을 좀 받은 건데, 근데 한국에 이제 출시된 게 왜 해외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한 2년 걸렸네요. 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가 신작이죠, 뭐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언어 요소가 아무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예, 이상 두들대시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시바 이누 하우스. 이거 이제 나오나요? 이거 처음 나오는 건가요? 왜 나왔던 거 같죠? 2016년 작품이니까 뭐 일본판 따지고 보면은 봤을 수 있죠. 특히 라마님은 일본에서 계시니까 특히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인스타에서 아마 이제 한번 홍보됐던 게 이제 한글 이름 정하기 이렇게 홍보를 한번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노출이 됐다가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이것도 두들대시랑 아마 비슷한 주간에 출시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순발력 선착순 게임이고요. 그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집 한 채, 2단계는 집 2채, 3단계는 집 3개인데요. 요 집 하나를 완성하려면 카드가 3장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보면. 지붕과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그런데 또 카드 한 장을 보면은 카드 한 장에 지붕과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저마다 똑같은 카드덱, 각 플레이어마다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이 그림을 맞추냐. 그런 선착순 대결 게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추면 이제 첫 번째, 여기 5포인트죠. 네. 이게 뒤집으면 1, 2, 3, 4 순서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점수 말고 1바는 5점, 2바는 4점, 3바는 3점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프트 게임. 9장의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1, 네. 2, 3, 4, 5, 6, 7, 8, 9. 강아지 그림도 다 다르고요. 요게 우선 귀여운 포인트. 시바가 다 다른 그림이 있다. 네. 그런데 세 채면 산술상으로는 3 곱하기 3이니까 9장을 다 써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간혹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약간 꼬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하나를 더 사용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야 되는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3장이 독립적으로 3장이 하나, 3장이 하나, 3장이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네, 붙여가지고 위협걸 만들어야 되는 그런 카드들도 숨어있고 심지어 지금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가로형의 형태가 아니라 얘를 세로로 카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쉬운 거 같은데 가끔 가다가 함정이 숨어 있는 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인 게임이에요. 이거. 귀여워. 네, 그래서 장점 합법적으로 욕할 수 있다 게임하면. 시바. 이 시바 이놈. 이런 시바. 이런 시바 이놈. 니네 집을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만드는 게임인데 단계별로 문제도 푸는 숫자가 좀 달라요. 뭐 이런 또 게임에 하우스룰 여지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2단계 3단계에서 5채 만들어보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완전 하드코어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체 하드코어 모드. 자체 하드코어.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쉽게 안 푸니까 쉬운 게임도 난이도를 끝까지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는 게임이고요. 요것도 이제 출시되면은 아마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팝콘 사이트에서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문판도 진짜 쌌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막 10불? 12불?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초반일 것 같고 좋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풀텍트가로 또 줄 것 같기도 하고. 시바이노. 그럼 한국어명이 뭘로 결정됐나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시바견 하우스. 시바견 하우스. 네, 그래도 시바는 들어갑니다. 시바가 들어갔어요. 네, 시바가 그게 중요하죠. 뒤에 이름은 뭐가 될지 중요하지 않다. 시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맞아요. 네, 시바가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시바 응원했는데. 시바. 야채가 없습니다. 괜찮네. 더블 시바. 하지만 시바가 한 번만 들어갑니다. 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자, 빠밤. 시바 치킨. 동물들 파티입니다. 시바 치킨. 요거 지금 여기저기 인스타 막 이런 데서 지금 후기 올라오고 난리 났더라고요. 네, 지금 이건 이미 판매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치킨 슈퍼 얼리버드 40% 할인으로 4월 5일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역시 카드 슬리브까지 포함해서 9,000. 미쳤다. 이 가격 보니까 시바도 10,000원 아래로 나오겠네요. 요즘 시대에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 미쳤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배송비 때문에라도 뭔가 더 사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요거 이제 저희 즐겨보기에 영상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4명이서 즐기긴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진짜, 아까도 시바 때도 설명드리면 자체 진짜 슈퍼 하드 모드로, 헬 모드로 즐겼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치킨 이거 처음 봤네요 저는. 뭐야? 치킨 이벤트도 진행 중이랍니다. 오, 대박. 나도 해야겠다 이거. 나도 해야겠다 이거. 리뷰. 인스타그램 이벤트. 네. 치킨 먹어야지. 치킨은 스피드 메모리 게임이에요. 네. 달걀이 우선 5개가 됐다 싶으면은 손바닥을 딱 먼저 내미는 겁니다. 달걀 카드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기억력 게임인가? 순발력 게임인가? 달걀 카드가 있습니다. 달걀이 나와요. 그런데 닭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란이 지금 나왔던 것 중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우가 나와요. 그럼 여우는 닭을 쫓습니다. 그러면은 숨겨졌던 달걀이 다시 나오겠죠? 대환장. 네, 그런 식으로 달걀이 나왔다가 닭이 나왔다가 여우가 나왔다가 달걀이 나왔다가 닭이 나왔다가 닭이 나왔다가 달걀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몇 개? 맞아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닭 뒤에 달걀이 나오면은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달걀이 있는 걸로 쳐지는데. 그건 달걀이고. 그리고 뭐 여우가 나오고 닭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건 닭이 살아있는 걸로 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여우가 왔는데 닭이 없으니까 이제 갔겠죠. 지금 뭐 대기하고 있진 않으니까. 갔겠죠. 닭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지 않았어. 집에 갔어 여우. 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뇌가 이제 정지가 분명히 오는 게임이고 이건 기본판.
이건 기본이다. 네. 이건 순한 맛 치킨 게임이고요. 네. 무한 확장. 혁명을 일으킬 대환장관. 이제 뭐 이제 매운맛 치킨 이제 막 완전 뭐야 이게 폭탄맛 치킨 다 있고 닭 위장한 여우도 있고 소탁도 있고 농부도 있고 지렁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니 이게 생각해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확장이에요, 실은. 왜냐면은 개는 여우를 막아줘 또. 지렁이가 나오고 닭이 나오면은 닭이 계란을 품지 않고 지렁이를 먹으러 가. 이해되죠? 그런데 지렁이가 나오고 오리가 나오면 오리가 지렁이를 잡아먹어서 지렁이가 없어. 정신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조알은 2개짜리로 쳐지고 큰 알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타조알은 나오면 닭이 못 품어. 너무 크니까. 막 그런 이유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확장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내가 진짜 매운맛을 원하면 다 넣고 하면 됩니다. 저희 영상 후반부에는 정말 다 넣고 즐겼는데, 해보니까 왜 이 작가가 다 넣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갈 건데 게임이. 미치겠더라고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5개가 되기도 전에 이 수탉이 나오면 먼저 치고 지금까지 몇 개 나왔는지를 맞추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빡세다. 해보고 싶네요. 약간 도전의식 불을. 근데 이게 막상 또 이런 게임이 진짜 매번 말하지만 이렇게 설명으로 안 되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해보면 해봐야죠. 눈과 뇌가 먼저 막 카운팅을 가면서 3, 4, 2, 3, 4, 4 맞춰보고 싶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먼저 순발력으로 누군가가 딱 말해서 손을 내밀고 몇 개를 말하더라도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사람이 맞으면 이제 내가 먹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먼저 순발력이 더디더라도 상대방 계산이 틀렸으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대신 반대로 내가 도전해서 틀리면은 내 거 그 점수가 깎이기도 합니다. 좋은 파티 게임이군요. 심지어 블랭크 카드를 또 줘서 미쳤다. 빈 카드 좀 미쳤다. 맘대로 그려라. 맘대로 네가 너의 룰을 여기다 라마를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라마 그리고 이거 나오면 뭐 계란 2분의 1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아니면 라마가 나왔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닭 개수를 세라. 뭐 이런 막 맘대로 룰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이라 진짜 최근에 했던 파티 게임 중에 정말 가장 정신없었던 파티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드 장수도 엄청 많네요. 와. 예. 그래서 달걀 중에 이렇게 있고, 심지어 농부는 뭐 나오면은 이 농부가 달걀 지금까지 나왔던 거 다 가져가고 리셋. 젤라빠. 근데 또 심지어 다 가져가면은 계산하기 쉽잖아요. 나오면 0이니까. 근데 닭이 품었던 건 또 안 돼. 뭐야 그게. 이거는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파티 게임 좋아하시고 우선 아이들 뭐 할리갈리류도 그렇고 약간 암산 메모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계산도 암산도 계속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4월 5일까지네요. 네, 식목일 전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보시고 영상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말로 했던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벌써 4번째 게임이요. 두둥. 요즘 지금 이지한 게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야 되니까. 스플리터입니다. 합의게임몰에서 출시됐고요. 이 게임은 아레나에도 있고, 출시 전에 저희 영상에서 아레나에서 출시 전에 즐겨보면 좋을 게임으로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게 한글판으로 생각보다 빨리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정작 해본 적은 없는. 아레나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막 해보고 싶다 느낌은 아닌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해보면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요. 이제 이 느낌이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다 보니까 우선 양쪽 뭐 두 도시 사이에서 뭐 그런 게임에서 많이 사용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덱을 같이 운용한다. 그러니까 내 왼쪽과 같은 편, 오른쪽과 같은 편,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최소 3인부터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심지어 또 드래프트야. 내가 하나 내고 왼쪽으로 돌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콤보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내려놓고 이거 너 내! 하는 식으로 넘길 수가 있는 느낌이고, 그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카드가 숫자 카드가 있고 점수를 계산하는 목표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카드를 내려놔도 되고 목표 카드를 내려놔도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게임이 끝났을 때 13장 정도인가 돌리는데 캐다가 다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 풀과 오른쪽 풀에 있는 카드 덱을 가지고 목표와 그 숫자 카드들 가지고 점수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왼쪽과 오른쪽 수의 점수를 곱해요. 그런 요소 때문에 왼쪽 사람이 내 편일 것 같지만 이 친구가 한 1, 2점만 먹고 자기 왼쪽에 몰빵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이쪽 더 밀어줬으면 하는데, 오묘한 밸런스가 재밌더라고요. 할 때마다. 그리고 심지어 게임 시작 전에 이제 공동 목표 카드를 또
오픈해놓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미션. 공동 목표. 조금 이제 이거는 눈치. 빨리 그걸 좀 저걸로 달려야지 하고 처음부터 달려갈 수 있고 아싸리 폭이 되면 그냥 목표 카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될 것 같으면서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할 때 좀 짜증나. 두 도시 사이에서 카드 버전 느낌 살짝 있네요, 진짜. 맞아요. 그 느낌도 있죠. 타일 내기. 그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거치잖아요. 이게 드래프트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점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목표 카드를 그쪽으로 안 돌린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잘라내는. 그쵸. 예, 그래서 오묘하게 뭔가 막 1점, 2점, 뭐 저쪽도 3점, 뭐 이렇게 맞춰주는 그 밸런스가 오묘하게 재밌어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레나가 좀 간편하잖아요. 빠르게 클릭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4명, 5명 돌아가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실물로 돌리면 한 4인? 이 거의 최대치일 것 같고요. 3인 정도. 다른 사람 카드도 보긴 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무조건 그게 이제 봐야 되니까 돌아가게 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스플리토 카드 게임이 이거 멋있다. 모든 걸 공유하는 게임. 승리 빼고. 승리는 누가 한 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도 끝났네요, 이것도. 아니? 누구 계산 벌써요? 21일까지는 오늘 12시 넘었군요, 지금. 그러네요. 21일. 아차 시바타.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특가 판매일 수 있고요. 일반 판매로도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행사가 있잖아요. 보드게임 콘, 페스타 뭐 이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늦었지만 내가 꼭 가슴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게임. 콘도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이상 스플리토였습니다. 스플리토.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이것도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계속 나옵니다. 카드 게임이에요. 한국 버전이 훨씬 예쁘네요. 그렇죠. 요거 트릭의 달인. 안 그래도 이미지를 딱 등록해 주셨네요. 트릭의 달인. 사이베프 작가님께서 일러스트 나나 일러스트 하셨던 분이라서 그 일러스트가 확실히 예쁘고 카드를 보면은 여기 있다. 좋네요. 요걸로 설명하면 되겠네. 좋네요. 그래서 불 도깨비, 얘가 산이 나티, 숲 두드리, 물 이무기.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뭔가 좀 진화하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고요. 요 일러스트 확실히 이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룰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 카드, 트릭 카드를 나눠 갖고 규칙 카드라고 하는데 그 규칙 카드도 4장씩 나눠 가져요. 랜덤으로. 근데 그 규칙 카드 중에 트럼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릭 테이킹에 보면은 이제 그 가장 강력한 카드를 정하는 트럼프 카드가 있죠. 그거를 정할 수 있는 트럼프 카드가 있고 점수 규칙은 이제 끝났을 때 점수를 뭔가 부과시키거나 마이너스로 바꾸거나 하는 점수 규칙 카드도 있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또 변동을 주는 진행 규칙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4장 중에 뭐 트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 진행이 있을 수도 있고 점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만 낼 수 있는 겁니다. 라운드마다. 그럼 모든 플레이어가 그 규칙 카드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라운드에는 그 해당 규칙이 정해지는 거죠. 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트럼프가 되기도 하고 따면은 뭐가 어떤 점수는 곱하기가 되기도 하고 혹은 먹으면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줄기도 하고 갑자기 카드가 옆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변태 같은 게임. 예, 트릭 테이킹을 살짝 꼬았는데 굉장히 그 느낌 좋더라고요. 웬만한 트릭 테이킹 느낌 카드 느낌은 다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개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여러 장 나올 수도 있고 진행이 나올 수도 있으면 이제 숫자가 밑에 낮은 숫자가 더 강한 우선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이 나올 수도 있고 숫자 5가 나올 수도 있지만 5가 더 강한 그런 식으로. 그런데 혹은 불 오면은 이제 그게 가장 강한. 불 5가 제일 강한. 그렇죠. 그런 일반 카드가 있고 리드스터 카드가 있고 트럼프 카드가 있고 그거보다 더 들어온 더블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규칙 게임을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트릭 카드로만 진행을 하면 트릭 테이킹을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룰을 넣으면서 이게 이제 트릭 테이킹의 좀 맛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 규칙이 어느 게 있어서 있는지 카드가 어떤 게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바뀌나요? 막 완전히 뭐가 막 버라이어티하게 바뀌고 그 정도는 아닌데 소소한 정도. 소소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역방향으로 돌린다 뭐 이 정도일까요? 그거보단 조금 세요. 그거보단 조금 센데 그게 지금 생각나는 게 트럼프인지 리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사람이 내는 게 리드스트다. 뭐 이런 식이 된다든지 약간 뭐 진행을 살짝 꼬는 정도. 예, 점수도 여기 보면은 트릭이 그냥 딴 게 1점인데 보시다시피 트랙에 포함된 색깔 종류가 점수가 된다든지 골고루 따면 그 다음에 획득한 트릭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영비딩처럼 트릭을 아예 안 따면은 몇 점짜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트릭 테이킹 게임에서 봤던 그런 약간의 장룰이라든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각 카드마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핵심 포인트들이 있어서 요거 하나로도 웬만하면 이제 트릭 테이킹 카드 게임은 웬만하면 계속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요즘 트릭 테이킹 게임 많이 나와서 좋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좀 많이 즐기기도 하고 이게 또 안 질리잖아요. 트릭 테이킹이 또 확실히 할 때마다. 예, 그래서 트릭의 달인도 이제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가격으로 출시되길 바라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두죠? 만두? 맨두모디에 맨두모디라고 해야겠다. 맨두모디에서 출시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봐봐봐. 자, 다음 게임 암흑도 시즈. 요것도 맛깔나는 영상 링크 걸려 있나요? 이건 뭐죠? 책으로도 등급할 수 있다. 네, 책으로도 등급할 수 있다. 나왔다. 네. 맛깔나는 영상. 나왔습니다. 암흑도시 시리즈, 예, 데드우드랑 브리스톨 한방의 신작 소개 한번 해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토르투가랑 셀런까지 같이 넣었는데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거 역할 추리 약간 파티 게임이다 보니까 둘이서 그걸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그 맛이 다 살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잘 담았으니까요. 디테일한 뭐 소개라든지 게임 구성물들 그런 것들은 저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이번에는 이제 브리스톨 데드우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선 아마 웨이트가 좀 더 쉬운,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스톨이 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브리스톨은 약간 레이싱 게임이죠. 막 이렇게 막 맞아요. 첩병 마을에서 탈출하는 뭐 그런 테마인 것 같던데. 맞습니다. 전염병 막 옮기고 하는 게임인데 좀 더 이거는 졌을 때 기분이 안 나쁜 느낌?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라서 좀 더 쉽고 둘 중에 먼저 하신다고 하면 전 브리스톨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우선 이건 승패가 먼저 이 세 개 마차 중에 하나가 먼저 통과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병 안 걸렸어. 그러면은 다 같이 승리. 이 공동 승리가 있고 근데 이 탈출한 마차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흑사병 환자가 있었어. 그러면 그 마차 사람들이 다 전염돼서 죽고 다음 마차가 이제 2등까지 기다려줘요. 한 라운드 동안. 근데 만약 못 들어왔어. 그러면은 모두 다 전멸하는 거고 흑사병 환자가 승리. 그래서 흑사병 환자는 이제 바짓가랑이 붙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죠. 흑사병이 이제 어떻게 걸리느냐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증상 카드를 2개씩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 증상 카드를 갖고 있는데 5 이하면 괜찮고 6 이상이면은 흑사병. 맞습니다. 그리고 6 이상이 되고 그 이후에 카드 셔플을 또 계속 하거든요. 다시 내려가더라도 한 번 감염되면 무조건 흑사병 환자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증상 카드 중에 4가 가장 높은 건데 4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이제 내가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 각종 치료법 카드들도 있어서 뱉기도 하고 재미난 게 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이동하려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 어디 있어? 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6개의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나온 숫자 색만큼 그 마차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색이 많이 나와야 좋은 거죠. 실은 내 마차가 빨리 가려면. 그런데 주사위 중에 색깔이 2개 중에 하나는 사과, 안전한 면, 그 다음에 쥐가 있어요. 쥐는 흑사병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쥐가 2개 이상이 되면은 그 마차에 탔던 사람들의 증상 카드가 섞여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그래서 내가 사과 갖고 있으면 나는 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쥐 나와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탄 배의 모든 카드들이 섞이면서 랜덤으로 이제 더미 하나를 또 꺼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1카드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셔플이 되는 거고 그러고 딱 봤는데 살았다 이러면 이제 또 안전한 거고 잣됐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 걸린 거고 그래서 계속 비공개로 게임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계속 주사위 던지고 뭐 진행을 하고 가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턴의 행동은 아까 그 이제 던진 주사위 그거를 보고 이걸 주사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리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마차 내에서 예전에 그 토르투가처럼 배에서 배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동도 마차 내가 뒤에 있거나 중앙에 있으면은 이제 새치기라고 해서 칸을 넘어가는 게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맨 마차 앞에 있으면 저 멀리 있더라도 마차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달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마차가 1등 멀리 가도 몇 칸이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심지어 약간 되게 좀 비겁하지만 뒤에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죠. 너 의심스러워. 그럼 내려 하면서 킥 하면은 그 사람이 뒤로 떨어져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법 카드가 있거든요.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주사위를 리롤하거나 이동하거나 치료법 카드 먹거나. 치료법 카드는 이제 아무 때나 내 턴 중에 사용할 수 있고 장수 제한 없고. 나만 살면 돼. 예, 맞습니다. 나만 살면 된데 굉장히 재밌어요. 증상 이게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고 서로들
이제 같은 백끼리 타면은 야 주사위 많이 나와도 돼. 우린 섞여도 돼. 안심해. 야, 나 1, 2야, 1, 2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탄 사람들이 너도 1, 2? 나도 1, 2야. 서로 1, 2. 야, 우리 G 만들어 하고 막 G 5개 나와서 가고 섞였는데 막 4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도 나 1 들어왔네 이러면서 나 1 들어왔네. 역시 막 좀 되게 좀 뻔뻔한 친구들하고 하면 역시 재밌는 게임이에요. 암흑도시 거짓말 시리즈는. 부담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암흑도시 시리즈는 약간 뭔가 가벼운 블러핑? 그런 느낌 베이스라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블러핑을 좀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은 블러핑 초심자들이 즐기면 좋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빨리 도착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염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앞차에 타기만 내가 또 몸을 던져서 의심스럽게 막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그 차에서부터 막 진짜 막 달려오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앞차 친구들끼리 야 쟤는 의심스럽다. 무조건 킥하자. 막 이런 식으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비대칭 시작이라서 각자 갖고 있는 이런 캐릭터 카드 능력도 잘 사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브리스톨 흑사평 테마로 즐기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데드우드. 데드우드는 이제 서부시대 테마 게임입니다. 총총 팡팡팡 총 쏘는 게임이고요. 요거는 이제 브리스톨하고 비해서는 이건 팀전인데 팀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은 개인전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요소가 분명 있는 게임이에요. 동료였던 자를 마지막에 배신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최후의 1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명만 사는 거니까. 장소가 3곳이 있는데 각 멤버들이 그 지곳에 퍼져 있습니다. 3곳에. 네. 퍼져 있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금도 캐고 서로 총도 쏘면서 금도 뺏고 하다가 딱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게임이 끝났을 때 각 지역별로 그 팀원들끼리 누가 금을 많이 갖고 있냐를 공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A지역, B지역, C지역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거죠. 와 했지만 이제 걔들끼리 총불을 켜면서 야 이제 우리끼리 싸울 때다 하면서 총을 쏘는데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은 이 총이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노란 주사위부터 검정 주사위 수는 있는데 총알 그 성공률이라고 하죠. 성공 총알 개수가 좀 달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제 핸드가 있다 보니까 이 약한 총을 빨리 쓰고 이제 센 총을 마지막 후반까지 갖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아끼다가는 또 우리 팀이 결승전을 못 갈 것 같고 그런 약간 그 뭔가 아끼다가 똥되는 그런 느낌의 그림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우리 팀에 누가 싸웠어. 그러면은 얘가 약한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총을 좀 지원해줄 수도 있는 요소, 권총집이라는. 그래서 이 친구는 총을 쌍권총으로 2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그 총을 2개 던지는 사람은 아무래도 눈금이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죠. 모든 요소가 이제 총싸움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자리를 바꿀 때도 총싸움도 하고 금고 카드 상대편 걸 가져올 때도 총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을 맨날 쏴요. 맨날 총 쏘고 맨날 총 쏘고 주사위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총을 아껴뒀다가 마지막 남았을 때 빵 쏘는 뒤통수 쏘는 게임이고 그리고 금고 요소가 이제 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폭탄 같은 거를 맞아요. 마지막 뭐라 해야 돼 저쪽 팀이 아니어도 최종 승자 팀이 아니어도 나는 최종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이런 골든 티켓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 좀 함정 카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내가 끝까지 갖고 있으면 나는 총을 안 좋은 걸로만 쓸 수 있는 총을 못 쏘는 좋은 총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가져가줬으면 하는데 뭐 그런 카드들도 숨어 있고 브리스톨도 6, 7?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아야 재밌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어둠 맞아요. 아무래도 이것도 지금 벌써 뭐 보안관 배지 나온 게 9개잖아요. 여러 명이서 즐겨야 무조건 재밌고 그리고 역시 이제 캐릭터 카드 이것도 뭐 나눠져 있고 금고 카드 있고 구성물도 굉장히 좀 아무래도 책박스에 딱 이게 다 들어갈까 싶을 정도의 구성물이 딱 알맞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소장 욕구도 높고요. 그리고 이거 뭐 보드 게임을 떠나서 컬렉터라면 이거 4권 책 사이즈 아이 말해 뭐해 에이 책 4권 그냥 책장에 꽂아놔야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4개 그래서 또 마침 좀 우려했는데 영상 찍을 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4권 또 동시에 팔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 시리즈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에 4권 다 뭐 책장에다가 다 꽂아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집력이 답이다. 그렇죠. 수집하고 그리고 좀 단체 게임 많이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모임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모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모임에 나도 좋죠. 그래서 이상 브리스톨과 데드우드 게임 암흑도시 시리즈 소개였습니다. 좀 연도는 아무도 기억 못한다. 연도 119 여기 제목도 안 썼어 심지어. 아주머니도 안 썼어요.
있는데 참고로 실제 있었던 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테마로 했기 때문에 몰입을 하기도 되게 좋은 테마입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암흑도시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 컬렉션 시리즈라서 계속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암흑도시 시리즈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게임인가요? 보타닉 가든. 네, 보타닉 가든입니다. 국내판으로 즐겼던 게 1월 그때 코보기 행사에서 그렇죠. 즐겼었으니까. 크리에이터 데이 때 저희 즐겼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3월에 출시가 됐네요. 근데 여기 갑작스럽게 출시가 됐어요. 출시를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래도 구매 가이드에 없다가 갑자기 들어갔죠, 이게. 갑자기 들어갔죠. 갑자기. 그래서 우리 또 오트 형님이 딱 테마가 근데 봄에 맞춰서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보타닉 가든 킥스타터 했던 게임이고요. 영문명 버던트, 녹음, 푸르름이라는 제목의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게임은 이제 플랫아웃 게임즈라고 이제 국내에도 소개된 캘리코, 그 다음에 캐스케디아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제 캐스케디아 그리고 캘리코의 작가 혹은 이제 디벨로퍼로 이제 참여했던 작가진들 4명인가 5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세 번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캐스케디아랑 캘리코를 살짝 더 핵심적인 부분은 좀 짬뽕한 그런 느낌적이 있는데, 일단 이 게임의 매력을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전문 일러스트의 섬세한 식물 그림, 이게 장난 아닙니다. 저희가 윙스팬에서 느꼈던 그 새의 디테일함 같은 작가거든요. 베스 소벨인데 각종 다른 식물들을 진짜 섬세하게 되게 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2 생생하게 느껴지는 홈 가드닝 테마. 그래서 홈 가드닝에서는 이 조명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 집의 조명 그리고 태양광이 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애들을 키울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테마를 되게 잘 살렸고, 그 다음에 쉬운 규칙, 다양한 고민거리, 저희가 보드게임으로서 메커니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커니즘은 굉장히 쉬워요. 캐스케디아라는 게임을 해보셨다면 진짜 금방 익히실 텐데, 카드와 타일을 함께 가져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스케디아에서도 동물이랑 타일이랑 지형 타일이랑 이제 같이 가져가죠.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비틀어가지고 이제 방, 식물, 타일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3개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방이랑 타일을 가져가든지 식물을 타일이랑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찢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으면 되는데, 이제 캐스케디아 같은 게임에서는 이제 무한정 이게 뻗어나갈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데라도 놓으면 됐었죠. 그리고 캘리코라는 게임은 진짜 딱 정해진 물리적으로 보이는 틀 안에 넣어야 됐다면, 이 게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틀 안에다 놓으시면 돼요. 격자가 이제 3×5 15개의 칸을 내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이냐를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카드를 계속해서 붙여 이어가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 틀이 완성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카드를 가져오면 당연히 중앙에 놓겠지만 그 다음부터 얘를 왼쪽으로 뻗어갈 거냐 오른쪽으로 뻗어갈 거냐 위로 뻗어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카드를 놓으실 때는 격자로 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이 있으면 식물이 있어야 되고 식물 옆엔 방을 놔야 되는, 식물과 식물을 붙인다든지 방과 방을 붙이는 거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방마다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빛 조건이 식물에 맞게 되면은 이제 푸르름 토큰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푸르름이 만족을 딱 시키게 되면은 이 식물이 이제 끝까지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점수를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내가 화분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화분은 일종의 레이싱 요소라서 먼저 만든 사람이 뭐 점수를 많이 받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여기 예시로 보이는 카드 같은 경우는 푸르름이 7이어서 총 7번의 조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조명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방이 4개밖에 옆에 못 붙으니까 좌까지밖에 못 올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수 토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따봉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특수 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녹음을 올려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름이 낮지만 점수 기회가 낮은 애를 많이 가져와서 빨리 완성을 시켜서 화분 토큰으로 점수를 뺄 거냐, 아니면 어차피 화분 못할 것 같으니까 점수 큰 걸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한 방에 큰 점수를 먹을 거냐, 뭐 이런 간단한 선택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점수 조건이 이제 식물은 푸르름을 완성하면 거기에는 깡점수를 받게 되고, 이 방 같은 경우는 방의 주변에 있는 식물의 색깔이 맞게 되면은 거기마다 플러스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 방 옆에 오렌지 식물이 있으면은 그만큼 1점, 1점에서 2점, 총 2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점수적으로 트위스트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 토큰이 어마어마시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기본적으로 셋 컬렉션 요소를 있어서 각기 다른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를 또 뻥튀게 해주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이 방에다가 이거를 적절한 색깔을 배치했을 경우 주변 식물의 점수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방 점수를 막 뻥튀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테크도 가능해지는 점. 또 이제 녹색 토큰, 특수 토큰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특이해서 기본적으로 추가할 수 없는 이 푸르름을 한 번에 뭐 한 식물에 3개를 추가한다든지, 방 하나를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모든 식물의 푸르름을 하나씩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각기 다른 식물 3개 한 개씩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수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당장 점수 기회를 주지 않지만, 이런 어떤 식물
푸르름 테크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지금 가져가서 쓸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토큰을 무조건 쟁여놓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게임은 토큰을 딱 하나밖에 보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나 가져와서 하나를 세이브해 두실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를 가져오면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5 15개의 카드가 다 차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모든 점수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카드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상급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카드에 달성된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먹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게임입니다. 캘리코랑 캐스케디아 좋아하신 분이라면은 이것도 그 느낌 계속 이어서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간결하게 빨리 끝나는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 복잡성을 좀 더 강화시킨 느낌? 맞습니다. 여가지고 코목에 언제까지인지는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되게 짧게 할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지 않을까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파주실 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묶어서 사면은 막 이게 혜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좀 고민이 되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죠. 저희는 소기만 할 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대표님 3일만 더 하시죠. 너무 빨리 끝났어요. 439명 그래서 1500으로 800% 가까이 달성하면서 끝났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타워즈 덱빌딩 게임입니다. 요거 라마님이 다행히 영상에서 한번 이거 추천을 또 강력하게 해주신 영 저도 봤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해주셔서 다행이다. 라마님 영상 이상한 말이에요. 내 취향은 아니지만 추천한다. 빌딩을 되게 영리하게 많이 진화시킨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 다이스타워에서 리뷰가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4명에서 리뷰를 했는데 7.5, 8, 8, 8.5 이렇게 줘서 결국엔 실오버 엑설런트를 받았거든요. 8.5점을 받아가지고. 네, 받은 만큼 해외에서도 꽤 이제 일단 준작 이상인 거는 일단은 해외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이 게임은 이제 덱빌딩 게임이죠. 이제 덱빌딩 이제 우주TV 보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거예요. 덱빌딩 게임인데 이제 카드를 사오고 나의 덱을 만들어서 그 덱을 계속 돌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2대2인용 게임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서로 대결하는 게임인데 한쪽 진영은 반란군을 하고 한쪽 진영은 이제 제국군을 하죠. 이제 다스베이더가 있는 제국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의 기지를 때려 부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상대방의 기지를 뽀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친숙하실 텐데 하츠스톤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서는 크게 카드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제국군 카드, 반란군 카드, 그 다음에 중립 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드를 중립이나 내 팩션, 내가 소속해 있는 거는 카드를 사올 수 있는데 상대방 카드는 내가 못 사오잖아요. 배신을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카드는 내가 이 총이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상대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수면은 약간 현상군 사냥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부순 만큼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서, 상대방 카드가 깔렸을 때 상대방이 그걸 사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거를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약간 그런 되게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 몰랐는데 이 메커니즘이 다른 게임에서 몇 번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덱을 돌리면서 여기서 이제 자원이 2개가 있는데 돈이랑 총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총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기지를 공격을 해서 기지를 총 3번 격파를 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게 이제 기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중간에 이제 포스 트랙이라고, 스타워즈 하면은 포스가 너와 함께 하기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 트랙이 있어가지고 우주의 균형이 우리 편이면은 내 카드가 좀 더 세진다든지 이런 좀 시너지가 나는 그런 카드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카드 사서 카드 돌리고 카드 슉슉 내고 아이콘 펑펑펑 하는데요. 네, 그런 간단한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력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몸빵을 해주는 거죠. 이제 얘를 앞에다 깔아놓게 되면 얘가 대신 맞아주고, 그 다음에 얘가 안 터지면은 나한테 뭔가 효과를 주는 약간 그런 식의 주력함 같은 메커니즘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진짜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덱빌딩 입문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하는 게 이게 스타워즈라는 테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타워즈라는 테마를 내가 모르는데, 스타워즈 모르는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스타워즈를 버리고 물론 이제 그거 테마를 알고 하는 사람보다 재미는 덜 하겠지만, 그걸 떼놓고 그냥 덱빌딩이라는 장르로 놓고 이 게임을 즐겼을 때도 제법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즐겼을 때 그 친구는 스타워즈를 전혀 안 본 친구였는데, 맞아요.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네 편이고 네가 이렇게 하고 너랑 나랑 싸우면 돼. 우리 거 부수면 돼. 기지 부수면 돼 하니까 그냥 알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알게 돼요. 이 친구가 개쩌는 캐릭터구나.
아니, 그죠. 나중에 이거 게임하고 영화 보면은, 아, 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개쩌는 아저씨 나왔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잡아. 이 형. 네. 잡아요. 주력감이 그 하스에서 말하는 거 방패 같은? 네. 얘 먼저 부숴야 내 기지를 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난 부분이긴 했어요. 기지가 피가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막 주력감 막 깔아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게임은 아닌 건 맞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그렇죠. 데서 선조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따다가 어떻게 보면 뭐 네. 짬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뭐 게임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런 선조들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고 훨씬 간단하고 약간 그 대결 모드로 깔끔하게 구축을 해놔가지고 이것만 봐도 느껴요. 왜냐면은 보통의 덱빌딩 게임에서 자원을 이렇게 주지 않아요. 아, 맞아요. 자원을 우리가 뭐 돈이 얼마가 있다 그러면 내가 머리에서 7원이 있으니까 나 이거 3원 샀고 4원 남았으니까 4원으로 이거 샀고 이렇게 그냥 말로 계산을 하지 이렇게 토큰으로 주지 않는단 맞죠. 말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자원을 얻을 때 물론 이제 고수들은 안 쓰겠지만 이 게임을 할 때 이제 cho부를 위해서 자원으로 가져와서 이걸 빼면서 계산을 맞아요. 하면은 네. 훨씬 에러풀도 줄고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아 이거 진짜 초보를 배려해서 나온 게임이다라는 걸 느낄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초심자 배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에요. 요거 그래서 아 가격이 쌀 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펀딩이 끝나고 참 싶었는데 어쨌건 좋은 가격으로 나오면은 진짜 꼭 덱빌딩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1대1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또 요게 재밌습니다. 또 두 카피를 사시면 2대2가 또 된다고 합니다. 팀전. 네. 이게 처음 이제 덱빌딩 하시는 분들은 또 뭔가 뭐 아이콘이 3개여서 이거 뭐야 복잡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 쉽습니다. 공격, 자원, 포스마크 이동. 이렇게 3개예요. 그냥 덱빌딩 하신 분들은 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능력의 카드들이 없어요. 되게 쉽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웨이트가 2.0입니다. 아 덱빌딩 2.0이네. 스타워즈 덱빌딩 아쉽지만 여러분 펀딩은 끝났고요. 나중에 앵콜 펀딩 혹은 나중에 일반 판매를 좀 더 기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바스트렛 이게 23일 며칠 남은 23일 23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살았습니다. 목요일 빨리 자 이거 손배살 돈바셀 리뷰를 돈바셀 리뷰를 처음으로 막아놓으셨네요. 장난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로빈이 오랜만에 보네요. 달로간생지들 룰 설명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드홀릭에서 출시된 게임이고 판매는 이제 보드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출시 예정은 많이 떴었죠. 그래서 행사장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했는데 출시가 생각보다 좀 물건이 늦게 들어온 건지 맞아요. 생각보다 늦었죠. 맞아요. 그럼에도 좋은 가격으로 지금 출시가 돼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퍼스트렛 지금 나온 영상 말고도 인스타에서 올빼님도 되게 재밌게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임은 이제 쥐들이 우주로 간다. 왜 가냐? 달은 치즈다. 그래서 가서 달을 먹자! 약간 이래가지고 달로 가자 해서 로켓을 만드는 약간 치즈 달을 향한 고물상 쥐들의 위대한 경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맨 그래서 달에 처음 도착한 닐 암스트롱을 이제 펄스맨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펄스렛이 되기 위해서 쥐들이 약간 고물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로켓을 만들어서 날아가자! 약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되게 게임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말을 움직여서 도착한 곳에서 액션을 한다. 움직이는 방법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한 마리의 쥐를 1에서 5칸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마리의 쥐를 1에서 3칸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일한 색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은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쥐를 움직이고 도착한 곳에 있는 자원을 먹는다. 그게 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이제 여기 도착한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모은 자원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주선 만들기.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건설 및 치즈로 기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날개를 만들 때는 뭐 컴퓨터가 뭐 메인 몸통을 만들 때는 뭐 컴퓨터 계산기죠. 그러니까 부품을 빨리 모아서 건설을 하면은 점수를 받는 약간 그런 방식 있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깡치즈 기부, 식량 기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부해서 점수를 먹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우리가 도착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쇼핑하기 단계가 있어요. 치즈로 아이템을 교환을 해서 아이템을 사게 되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 능력 같은 거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도 되게 재미있게 치즈가 없으면 혹은 내고 싶지 않으면 아이템을 훔쳐서 시작칸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만 가는 게임이거든요. 쥐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가끔 때에 따라서 여러 마리의 쥐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막 시너지를 내고 싶을 때는
보면은 가끔 이 훔치기 액션을 해서 이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약간 그런 전략적인 선택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점수를 많이 먹어야 이기는 게임인데, 점수를 먹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을 내서 로켓을 빨리 만들어서 먼저 많이 부품을 만들어줘서 내는 방식, 그 다음에 먼저 도착해서 우주선에 뿅 하고 올라타면은 먼저 올라탄 사람이 또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트랙 요소가 있는데, 그 트랙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전진을 시켰을 때 또 점수를 받게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게임의 가장 재밌는 부분은 퍼즐이에요. 이 쥐를 움직이는 퍼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움직여서 그냥 얘를 빨리 전진을 시켜서 뭐 로켓에 태우게 할지, 아니면 여러 마리를 쌓아놨다가 동시에 착 해가지고 같은 색깔이 뿅뿅뿅 들어가면서 한 번에 막 자원을 막 8개, 9개씩 쭉쭉 땡길지,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자원도 되게 많이 먹고 자원도 쓸 때마다 점수가 바로 보이고 점수 계산도 바로바로 내가 이제 지금 내가 지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보이는 게임이라서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하기 쉬운 느낌의 게임이에요. 게임 엄청 쉽죠.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라서 좋고요. 자원 치환이라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요. 여기 가서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되겠네가 보이니까 좀 클리어한 액션들도 좋고. 맵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는 자원을 조금밖에 못 얻고 위쪽으로 가면 한 번에 막 3-4개씩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좋은 지역을 가려면 쥐를 빨리 거기까지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애들을 약간 출발시켜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3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슉슉슉 해가지고 착착착 들어가가지고 자원을 막 먹으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결국은 눈치 요소가 또 굉장히 큰 게임이고요. 왜냐면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저 친구가 저 자원 모으네? 그럼 난 이 자원으로 모아서 빨리 여기다 넣어야지. 막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내가 먹은 자원을 영리하게 점수로 치환해서 놓을 자리 잘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큐브 놓을 자리 잘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론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좀 좋아하실 거예요. 론델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몇 칸 가서 어디 액션을 할 것인가 약간 이런 걸 각을 재거든요. 뭐 2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칸 가면 내가 요거랑 요거랑 시너지가 나겠지 이런 거를 보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몇 칸 움직이고 막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콤보를 재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 운적인 요인이 없으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다 뭔가 내 거 말을 이용해서 액션을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게임이 한 칸 더 막 이런 맞아요. 한 칸만 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지름길 요소? 맞아요. 지름길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먼저 빨리 가는 요소도 있고, 내가 막 새끼 쳐가지고 이 맵 밑에서 뭔가 다른 액션을 선택해서 새끼를 늘릴 건지 아니면 뭐 점수를 늘릴 건지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재밌게 치즈가 아까 돈인데 치즈 뭐라 그래, 마이너스 요소. 같은 칸에 머물면 같은 칸에 머물면 상대한테 줘야 돼요. 상대한테 치즈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치즈가 없으면 또 마이너스 대출 개념이죠. 쥐들끼리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테마가 참 맞아떨어져요. 다리 치즈다. 다리 치즈다. 귀여워요. 다리 치즈인 줄 알고 날아갔다. 불쌍해요. 그리고 이거부터 말이 돼. 이걸로 날아갈 수 있겠냐 이놈들아. 이거부터 날아갈 수 있겠냐. 되겠냐. 니네 되겠냐. 꿈만 많은 이놈들아.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고요. 1인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디스틸드 나왔습니다. 요즘 핫하죠. 오늘 그냥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볼 때마다 술 생각나서 이거는 평일에 보면 좀 힘든 게임인데 주말에 봐야 되는데, 디스틸드 드디어 옛날부터 광고가 이제 나왔다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토탈 40% 하니까로 76,800원 보드게임몰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확장까지 총 포함하고 슬리브까지 하면은 총 89,900원. 슬리브는 무료 증정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9만원 정도면은 풀셋으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누락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받아서 붙여봤는데 실은 큰 그건 없습니다. 물론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 있지만 이게 뭐 카드를 셔플해서 그 중에 내가 막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위에 걸 바로바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리고 나 이거 너무 그렇다 그러면 두께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안 붙여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안 붙였어요. 네,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기로 올라간 지 이거 꽤 되긴 했는데, 곰잼님 영상도 꽤 오래전에 올라갔었어요. 맞아, 곰잼님 여행 떠나시기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니까 그죠. 지금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태국에서. 이거 또 라마님 넘어갈 뻔했잖아. 라마님 근데 개봉기만 있네요. 라마님 후기도 했는데. 그래요? 대표님 후기도 있대요. 후기가 마음에 안 드셨었나? 후기 점수 낮게 주셨는데. 이거는 참 오묘한 밸런스가 우선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은 거기서 증류주 만들고 이게 뭔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테마적인 느낌은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술 만드는 게임이에요. 증류주라는 거를 만드는 게임이고 우리가 양조장을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드는데 만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술을 만들 때 레시피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효모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류주를 만들 때는 당이 또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술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이 그래서 곡물당이냐 식물당이냐 과일당이냐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계급 격차 같은 게 벌어져요. 여기서 갑자기 여당이냐 야당이냐 아이 그런 당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일당이 조금 럭셔리한 그런 좀 고급 증류주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이 식물당 식물당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곡물당이 약간 이제 저렴한 약간 그런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것들을 제조해서 만드는데 제조하는 방식이 실제 술을 제조할 때 그 방법을 조금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그 술을 재료들을 막 사서 옆에다가 놓고 이게 이제 각 라운드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술은 딱 한 종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청 중요해요. 내가 막 이번 라운드에 난 이 술도 만들고 뭐 여기 보면 소주도 만들고 하고 싶지만 내가 이번에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세팅해서 이걸 만드는데 그렇게 세팅했다고 그 술을 100%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거를 제조해서 증류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 섞어서 셔플을 해요. 셔플을 해서 맨 밑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증류를 할 때 초류라고 하죠. 처음 나오는 것과 마지막 후류 그러니까 맨 카드 밑장을 버려요. 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디스카드 하는 건 아니고 이걸로 술을 못 만들 뿐 이 카드는 다시 내 창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것을 확인해서 이걸로 조건이 되면 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배럴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배럴에다가 술을 담궈놓고 그리고 최종 판매 때는 이제 이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병에다가 판매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근데 당연하지만 배럴과 병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술을 팔았을 때 가치, 돈도 달라지고 점수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술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술의 가치, 가격과 점수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술을 만들지 않고 한 턴을 쉬고 이게 굉장히 힘든 판단이에요. 왜냐면 돈을 그 라운드 못 버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만드는데 숙성을 하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나는 장기 보관하겠다 하면은 그 보상으로 풍미 카드를 랜덤으로 넣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풍미가 쌓이면 쌓일수록 돈과 그런 승점이 더블로 막 쌓이기 때문에 요걸 좀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요. 7라운드 동안 술을 7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술들을 어떤 술들을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권이 이제 따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확장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술 증류업자들 추가가 되고요. 재료들도 좀 추가가 돼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넣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저는 왜냐면은 그쵸. 좀 다양한 조금 다른 요소로 가면은 조커 카드, 그러니까 당 중에 조커당 같은 게 있고 2개짜리, 그러니까 당 카드가 원래 하나짜리인데 2개로 들어가는 당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넣고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리플성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처음 할 때 이렇게 총 기본 2개 빼고는 2, 4, 6, 7개 7개의 술들을 세팅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 7개의 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레시피가 좀 다양하게 있죠. 아 그렇죠. 여기래. 트레이에서 보이는 이 술들의 레시피 여기다 멈춰 멈추란 말이야. 엄청 많이 있죠. 네, 거기에 있는 술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떤 술이 나오느냐 어떤 술을 갖고 사용하느냐가 또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트레이가 너무 편안한 진짜 깔끔하게 뭐 오거나이저 이런 거 필요 없이 완전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본 트레이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정도로 정말 딱딱딱 들어가더라고요. 확장 구성까지 아주 설계를 한 것 같아서 확장을 다 카드까지 다 수납이 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 크게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즐겨도 된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2.45 윙스팬이 2.45니까 거기다 조금 올라간 그런 게임이거든요. 실제 플레이할 때 체감은 2.5 아래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쉽냐 어렵냐라고 말했을 때 쉬운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목표가 엄청 단순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이게 뭐 1라운드에 뭐 2-3개 만들고 한 번에 막 4-5개씩 만들고 뭐 묵혀두고 막 이랬다가 뭐 마지막 라운드에 막 8개씩 팔고 막 이런 거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막 일단 한 라운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게임 한 판. 그냥 숙성 없이 그냥 간단하게 싼 걸로 그냥 소주만 계속 만들어. 나는 소주지! 네, 그냥 그렇게 게임한다고 하면 거의 웨이트가 진짜 2점 초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게임이고요. 내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에. 그 상급자랑 초심자가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략 게임? 맞아요. 저는 그 포지션에서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게 상급자와 초급이 즐겨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게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런 느낌이고 그 와중에 목표 카드를 보고 레이싱 요소 내가 먼저 저거 가야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도 되게 좋은 요소긴 해요. 약간 운 요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좀 그런 승부의 어떤 실력의 갭 차이를 좀 잡아주죠. 맞아요. 그 운적인 요소가 근데 기분 나쁜 요소가 아니에요. 조금 재미나다고 해야 될까요? 운이 리플레이성을 주는, 그러니까 카드 덱에서 결국 오는 리플성이고 운이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엔진 빌딩적인 요소도 살짝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좀 진짜 가난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싶다가도 한 후반 가면은 이제 돈이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면서 조금씩 쌓여가거든요. 조금 숨통이 튀어. 조금 막. 네, 그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더 비싼 작물을 사고 더 비싼 뭔가 배럴도 사고 병도 사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업그레이드 카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카드가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를 볼 때 남이 가진 게 부러우면 저는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나는 제가 부럽고 쟤는 내가 부러워. 그럴 때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 카드가 그런 의미에서 게임에서 되게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저는 제가 맞아요. 느끼기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조합을 해보면서 내 캐릭터랑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막 이런 걸 하면서 짜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카드는 하면 누가 봐도 좋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맞아요. 돈이 없죠. 아, 이게 진짜 여유될 때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큰 그림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의 물론 희열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각 캐릭터마다 시그니처 증류주, 그러니까 시그니처 나만의 술을 만든다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술을 만든다라는 그 테마적인 요소가 정말 잘 녹아든 진짜 그런 느낌의 게임이고. 뭐 이런 포지션에 있는 게임 뭐 있냐라고 말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맞죠. 스페는 눈치다. 술 판매에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는 결국 눈치 싸움이 중요하다. 그런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다. 좋은 술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다. 결론을 얻게 되지. 그렇죠. 네. 진인 4대 1000명이라 그러나요? 근데 또 그거 있어요. 인간은 노력할 뿐. 내가 진짜 좋은 술을 만들고 싶으면은 재료를 갖다 때려박으면 돼. 맞아요. 돈을 버는 거죠. 나 이거 빠질 거 계산하고 재료를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돈줄 먼저 만드시고 나의 테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디스틸드 이거 지금 할인 기간이 4월 3일까지네요. 주문 하는 순간 받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결정하셨을 때 바로 결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디스틸드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게임이네요. 두둥 1화분입니다. 1화분. 썸네일 만들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슬라탄이. 그래서 11 플랫 세트고요. 리워드는 뭐 본판, 확장 세트, 풀 세트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11 게임은 우선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보셨으면 딱 그냥 테마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마적으로 그 풋볼 매니저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짜임새, 막 전략, 이런 희열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그런 건 확실히 다 뺄 거 빼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우리가 솔풀로 내가 최소한의 번거로움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만 가져온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인풀로 즐겨서 서로 막 너도 네 팀 운영하고 나도 내 팀 운영하고 해서 서로 막 팀끼리 막 싸우고 여기서 짠 했네 하는 느낌보다는 솔풀로 즐기시는 게 확실히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나리오 모드가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시나리오 모드 때문에 계속 다음 거까지 하고 해야지, 정리해야지, 다음 거까지 해야지 하다가 한 3-4개 하고 아이씨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 이럴 정도로 시나리오 모드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축구 게임인데 내가 직접 축구를 하진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보니까 구단을 관리하는 게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구단을 운영하는 중앙에 보드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구단의 임원들을 먼저 뽑고 시작을 해요. 임원 3명을 뽑는데, 이 임원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앞으로 매 라운드마다 결정하는 이 내 구단의 방향, 이벤트가 벌어질 때 뭐 아무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나는 조금 돈을 버는 게 이번에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약간 돈을 밝히는 임원들을 뽑고, 나는 좀 선수들을 좀 많이 뽑고 싶은데 그럼 선수들을 위주의 임원들을 뽑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매 라운드에 들어오는 소득 현황을 나타내는 구단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구단 하면 뭐예요? 그 구장이 있잖아요. 그 스타디움을 관리할 수 있는 보드가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구단을 운영하고 막 관리하고 이제 매주 끝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경기를 치를 때 포메이션을 짜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뭔가 얘를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는 여기 포메이션 보드.
보드가 있습니다. 선수 보드들이. 그래서 개인마다 이 세 가지의 보드를 가지고 이 중앙에서 카드를 가져오고 선수들을 배치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리그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3부 리그냐, 2부 리그냐, 1부 리그냐 거기에 걸맞게 상대 팀들을 가져와서 여기 내 덱 옆에다가 6장을 딱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6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대를 하니까 6주가 끝난 뒤에 내가 리그팀에서 몇 위를 했고 그리고 뭐 스타디움은 얼마나 잘 꾸렸고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얼마나 잘 키웠고 그리고 얼마나 또 다양한 직원들을 내가 뽑았으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긴 해요. 스타디움을 어떤 걸로 업그레이드 할 건지,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건지, 그리고 아까 직원들을 데려오는데 이 직원들마다 또 밑에는 이 색 콜렉션 요소가 있어서 네. 나는 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은데 점수를 생각하면 저 친구를 데려와야 되네 막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해서 또 재미난 요소 중에 하나는 이게 자원이 이게 4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자원 관리거든요. 이 게임은 자원 관리인데 돈으로는 사람들, 선수를 고용한다든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데 쓰는 거고 요 빨간색 서포터 팬덤 토큰은 요게 있어야 이제 우리 구장에 얘네들을 배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주사위 운에 맡긴단 말이에요. 이 운영을. 그럴 때 팬덤의 힘으로 야 우리 뭐 팬들은 이걸 원하지 않아. 아니야 못 봤어. 그런 식으로 팬 토큰을 하나 버리면 리롤을 할 수 있는 요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녹색은 운영 토큰인데 이게 턴이 정말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3턴을 주는데 3턴밖에 안 하죠. 맞아요. 그런데 라마님도 해보셨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강팀을 특히 준비해야 되는데 3턴 안에 선수 데려와 훈련시켜 스타디움 업그레이드하면 끝! 뭐 이런 식으로 한 턴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영 토큰이 2개를 내면은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카드들을 이렇게 카드 액션 보조 액션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추가로. 그 다음에 체력 토큰인데 이제 내가 선수들을 아무리 많이 고용했더라도 이 체력 토큰이 없으면 걔네들을 출전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선수를 고용을 했더라도 이 토큰을 충분히 보유를 해둬야 되고요. 또 어떤 선수들은 갑자기 얘가 특수 능력 같은 걸 쓰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선수들은. 맞아요. 그러면 미리 이 토큰을 올려놔야 돼요. 얘가 쓰건 안 쓰건 올려놔야 돼. 이 4가지의 자원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재미나요. 그래서 이 구단 보드의 트랙을 어떤 트랙을 위주로 올렸냐에 따라서 매 라운드 초반에 그 자원들을 다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자원이 약하면 약할수록 굉장히 좀 거기서 내가 빈틈이 생기기도 하고 구단을 운영하고 내가 뭔가 위기관리 하는 그런 재미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선수 대결. 경기. 이 경기적인 측면이에요, 실은. 그냥 FM에서 그 경기 중에 막 전술 바꾸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만 기대 안 하시면. 그렇죠. 막 도중에 선수 교체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적인 부분을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냥 딱 한 번의 결정으로 딱 끝나잖아요. 한 번 세팅하고. 그쵸, 네. 오케이, 나 끝났어. 약간, 그냥 가위바위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경기는. 딱 열어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 게임은, 저는 프레타포르테라는 게임 되게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패션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가 자크 카툰 회사잖아요. 네, 포탈 게임즈죠.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구단 운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티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자원 관리 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액션 쥐어짜 지금 일단은 경기는 지더라도 막 팬들을 모아가지고 점수를 먹을 것이냐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 사올 때도 되게 재밌어요. 요 선수를 요렇게 사와서 요렇게 써먹을까 막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관리 육성의 재미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수 데려와서 선수를 이게 훈련시키면 뒤집어서 짠 더 강해지는 뭔가 이 친구 내가 계속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의 운 요소랑 그다음에 약간 이상한 부분을 감내하시면 솔플로 하기 되게 저도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다양한 이제 확장들이 추가되면서 그냥 리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토너먼트 컵 추가, 선수 추가도 되고 토너먼트 컵도 생기고 일률적이 아니라 막 되게 다양하게 막 20가지 이상으로 다양한 스타디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해서 진짜로 한 번에 하나씩 넣어도 되고 하면 내가 기본 게임 다 시나리오 모드 다 끝나고 나면 그때쯤 이제 완전히 이 게임에 대해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그 이후에 확장들 다 넣고 즐기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좀 좋은 점 하나가 이게 게임을 할 때마다 아쉬운 게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육성 게임은 그렇잖아요. 내가 깨고 다음 거 할 때 리셋이 되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는데 레거시 게임처럼
뭔가 내가 이번 시나리오에서 이겼어. 얘네들 데리고.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도 얘네들 데리고 그대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맛이 있어야죠. 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확실히 솔로 플레이어 확장은 진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게임 지금 펀딩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자, 3월 31일까지네요. 3월 31일까지니까 이번 달 말까지 펀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좀 부담돼서 그렇다 그러면은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11이었습니다. 11이었습니다. 자, 와, 여기까지 또 저희가 12개의 보드게임들을 후다닥 달렸네요. 예, 새벽,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촬영 시간이 한 2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떠셨습니까? 또. 좋습니다. 좋고, 또 게임이 엄청 쏟아지는데 4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질 거고, 5월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서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TV 5천 기념으로 투표를 한 번 해도 보니까 이제 우리 구매 가이드 격주 얘기도 약간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차라리 격주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것보다 격주만 대여섯 개 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1시간 부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4월 초에라도 게임들이 좀 모이면은 그것들 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출시를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영상길이나 시간 때문에 소개를 못한 게임들이 NTS 쪽 게임 2개가 있거든요. 네, 있죠. 그래서 템페니 파크랑 그다음에 달러 투 도넛. 달러 투 도넛. 네, 그래서 그 게임도 들까다가 너무 또 근데 기간이 약간 4월 초까지라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펀딩이 끝나기 전에 4월 초 구매 가이드로 빨리 후다닥 그것까지 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마님. 그러면은 또 4월 초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라마타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주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고 보게도. 두고 보게도? 한번 또 짚고 가야지. 두고 보게도. 두고 보게도. 네, 두고 보게도.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